객체지향 프로그래밍 개요 3-1 뭐 그래서 파트 2 뭐 3장 클래스 이 내용이죠. 여기서 핵심은 클래스예요. 긴 말 않겠습니다. 이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개요에서 이런 것들은 다 읽어보시면 되겠고, 제가 꼭 설명해 드리고 싶은 코드가 하나 있는데 이런 것 같아요. C 언어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이른바 절차지향 코드죠. 얘는 이제 절차지향인데, 지향 언어죠. 근데 이 C 언어에서 이제 C++ 언어로 이제 플러스 언어로 넘어가면서, 근데 이런 거 이제 우리가 이제 흔히 이제 객체지향이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객체라는 표현이 좀 그래요. 이게 뭐가 어쩌다는 거냐면, 이 객체라는 것이 클래스라는 문법으로 구현되는데 C++에서, 근데 이 클래스라는 게 사실 뭐랑 되게 비슷하냐면 구조체에다가 플러스 함수를 합쳐 놓은 거하고 굉장히 흡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알면 안 되는데, 일단은 클래스를 처음 접하는데 클래스 뭐지? 나 이해하기 힘든데 그러시면 일단은 이렇게 이해하셔라. 뭔 소린지 모르겠으면.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어느 날 갑자기 클래스라는 놈이 짠 하고 나타나가지고 복잡하단 말이죠. 그래서 일로 이렇게 넘어가는 어떤 과정이 있어요. 그 과정에 해당하는 코드를 지금 같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C++이지만 제가 C 스타일로다가 코드를 하나 작성을 좀 해볼게요. 무슨 코드를 보여드리려고 하냐면, 예를 들면 유저 데이터라는 클래스가 있다고 합시다. 타입 데프 스트럭트 유저 데이터 클래스가 있죠. 이렇게. 그래서 이 클래스의 멤버에 뭐 책에서는 뭐 이렇게 인티저 뭐 NAG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캐릭터 뭐 SZ 네임 이런 게 있었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한 가지 여러분이 선을 좀 긋고 생각하자. 이렇게 선을 쫙 긋고 생각하자. 이건 뭐냐면, 메인 함수는 이른바 사용자 코드예요. 그러면은 이건 사용자고 이건 사용자다. 알았어. 그러면 여긴 뭘까? 이른바 제작자 코드. 그러니까 이런 걸 누군가 만들었고 사용자가 그걸 가져다 사용하는 경우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은 구조체라는 건 이제 자료 구조지요. 근데 저걸 이제 갖다 쓸 때는 어떻게 쓸 거냐면 이렇게 쓰지 않겠습니까? 갖다 쓰는 사람이 예를 들면은 유저 데이터인 데이터 A를 하나 선언했다 이거야. 그런데 이걸 초기화를 하기를 나이는 이 20살, 그 다음에 이름은 홍, 이 정도만 씁시다. 예. 이렇게. 그런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걸 화면에 출력을 한다. 값을. 그러면은 print f. 그래서 %d, %s, \n 이렇게 해가지고 그 a에 점 찍고 nage 이렇게. 그 다음에 a에 점 찍고 asset name 이런 식으로 하면 화면에 이름이 잘 출력되겠죠. 20살 홍 이렇게. 네, 요렇게 되는데, 이게 지금 잘 보면은 뭐가 중요하냐면 일단은 이 자료 구조라고 하면 말 그대로 이것은 자료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 자료 구조라는 걸 다룬다라고 했을 때 이 자료 자체가 있고 그 자료 자체가 있고 이 자체를 사용하는 그러니까 접근해서 사용하는 코드가 있겠죠. 물론 이 코드들은 당연히 함수 같은 걸로 구현이 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둘이가 따로 노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함수가 이 자료에 대해서 이렇게 뭐가 존재하냐? 의존성이 존재한다
의존성.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쉽게 말하면 이 자료가 없어지면 이놈도 같이 사라질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것도 자, 이게 사라질 수도 있다는 거고, 자, 이게 만약에 변경되면 이 코드 자체도 변경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 그러니까 이게 여기에 뭐라도 변화가 있으면 여기도 어쩔 수 없이 변화가 불가피하다. 그러면은 이런 경우를 의존성이 있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의존성이라는 건 사실은 뭐냐면은 관계죠, 관계. 그죠? 그러니까 요게 관계가 있다라는 거죠. 의존적 관계이다. 그러니까 관계가 적어도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 자료 구조가 있긴 한데 이거하고 아무 관련이 없는 제3의 코드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이 함수는 뭐 테스트 펑크라는 함수였는데 여기에 뭐 이제 뭐 a라는 함수가 있었다고 쳐요. 그러면 이게 변경이 아이고. 이 함수가 변경이 되든지 말든지 이게 달라지든지 말든지 사실 이 함수하고는 아무 뭐가 없다? 관련 자체가 없죠. 관련 자체가 없어요. 그러면 여기에 변화가 생기든지 말든지 얘는 뭐 신경 쓸 이유가 없는 거죠. 이런 게 이제 유지보수 측면에서 보면 되게 중요한 주제인데, 그래서 이제 소프트웨어 설계 얘기가 나오면 요 의존 관계, 무슨 관계 얘기를 계속해서 하게 돼 있어요. 자, 아무튼 다시 돌아와서 이 C 언어가 가진 문제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코드 속에는 분명히 자료가 있고 이 자료에 대해서 의존성이 존재하는 함수 같은 게 있을 수 있거든요. 지금 당장 이 코드를 놓고 보면은 이건 자료죠? 근데 이제 함수는 기능하는 것을 말할 텐데 기능을 화면에 출력이라는 행동이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 보면은 제작자가 자료 구조를 설계해야겠는데 이 자료에 대해서 출력이라는 행위를 누가 하고 있냐? 사용자가 해야 돼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어떤 대상이 있는데 이거를 제작해서 만든 이가 있고 이걸 끌어다가 사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 대상에 대해서 누가 잘할 거냐? 당연히 제작자가 굉장히 잘 알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대상에 대해서 매우 잘 알고 있죠. 하지만 이 사용자는요, 잘 알아요? 잘 몰라요. 그러니까 실수할 가능성도 그만큼 더 높겠죠. 그 실수가 난다는 건 오류가 날 가능성도 높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항상 모든 제작자는 이 사용자라는 사람을 반드시 배려하고 고려하고 배려해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배려를 할 거냐 이거지. 어떻게 배려를 할까요? 간단해. 아주 간단해. 말은 좀 쉬워. 실수할 가능성, 오류 날 가능성, 이런 모든 가능성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가능성을 봉쇄해버리면 돼요. 이걸 어떻게 할 거냐. 뭐 이제 이건 좀 중요한 논쟁인데. 그래서 최대한 뭐 봉쇄까지는 못하더라도 줄여야 한다. 줄이자. 그걸 줄이자예요. 그 가능성을. 그러기 위해서 일단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어떤 대상에 대해서 쉬운 사용 방법을 제시해야 되죠. 그렇다면 지금 여기서 쉬운 사용이란 뭘까? 결과적으로 지금 구조체의 값을 이런 건 지금 기능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출력이잖아요. 그럼 이 출력이란 행위를 하기 위해서 이 자료 구조 내용도 멤버도 다 알아야 되고 함수도 쓸 줄 알아야 되죠. 그럼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제작자가 이게 낫지 않을까요? void print user data라는 함수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매개 변수로 뭐 이런 거 넘기면 되겠죠. 유저 데이터 구조체에 대한 포인터 p 데이터 p 유저 뭐 이렇게 넘겨주고요. 이 안에서 printf를 돌려서 출력을 해주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a 대신에 p 유저 이렇게. 그 다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p 유저 이렇게. 그러면 자 출력이라는 행위를 함에 있어서 자 번호를 좀 붙여보면은 지금 이거는 1번이에요. 첫 번째 경우이고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경우를 논하자면 이때는 이제 이래도 되는 거죠. 프린트 유저 데이터라고 쓰고 &a 이렇게 써주면 어떻습니까?
네, 이렇게 만들면 이러면 어때요? 자, 그럼 이걸 이제 잘 보시면은 1번의 경우하고 2번의 경우가 굉장히 다른데 뭐가 다르냐면 1번의 경우는 출력이라는 행위를 하고 싶은데 그러기 위해서 이 대상에 대해서 뭔가 알아야 되겠죠? 알아야 되겠지만 2번보다 확실히 더 많이 알아야 돼요. 그죠? 근데 얘는 함수가 있다는 것만 알면 돼. 그러니까 1번 경우에 대해서 보다도 2번 경우가 어떤 대상에 대해서 알고 이해할 게 훨씬 적단 말이죠. 훨씬 적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용자를 배려하는 코드라 할 만하죠. 그러니까 자료 구조를 설계한 사람이 그걸 출력하는 함수까지 같이 만들어 준다면 굉장히 좋겠죠? 네. 다만 이제 여기 문제가 좀 있는데 뭐가 문제냐? 자, 뭐가 문제냐? 이 둘에 지금 그 자료가 있고 이 함수가 있고 의존성이 있다는 것도 알겠는데 문법적으로 봤을 때 문법적으로 뭐가 문제냐? 여기에 있는 이 자료 구조인 구조체하고 이 프린트 유저 데이터는 전혀 관련성이 없어 보인다는 거죠. 문제죠. 자, 멤버라고 우리가 이런 걸 부르는데 자료 구조에서 이 함수도 얘에 대해서 의존적이라면 이 안에 멤버로 넣었으면 좋겠지만 C에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머리를 쓰면 어떻겠냐는 거죠. 얘네 둘을 문법적으로 연결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예를 들면 여기에다가 void 포인터를 반환하는 이렇게 함수 포인터인 print를 집어넣어 버리고 매개 변수로 struct 유저 데이터 구조체에 대한 포인터를 받는 이런 함수 포인터죠. 이걸 멤버로 넣어버려요. 그리고 나서 이걸 초기화할 때 이렇게 저 세 번째 프린트 멤버를 프린트 유저 데이터라고 집어넣어 버리죠. 그럼 어떤 식의 코드가 가능할 거냐면 이런 형태의 코드가 가능하다. A라고 하는 것의 멤버 속에 여기다 대고 print라는 함수를 그러니까 함수 자체가 이제 사실은 이게 함수 포인터인데 함수 포인터도 뭐 호출 당연히 가능하니까 이렇게 집어넣을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렇게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 코드에 여러분이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어요. 자, 이거 진짜 중요한 겁니다. 지금 이거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다시 한번 강조. 특히 저한테 디스콜 질문하셨던 네. 자, 요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자, 여기서 이제 잘 보시면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실제로 C에서 리눅스 같은 데서 이렇게 코드 많이 짜요. 그럼 이렇게 해놓으면 print라는 함수가 마치 이 자료 속에 들어있는 함수로 보인다는 거죠. 그러면 사용자는 이 호출하려는 대상을 매개 변수로 넘기는 것 외에 이 자료 자체, 이 객체 자체가 출력 기능을 제공하는 것으로 이해하기가 좋죠. 따라서 훨씬 더 이 둘의 관계, 그 자료와 그 함수, 기능 함수의 관계가 명확하게 이것의 일부로 보여질 수 있다. 이런 큰 장점이 있는 거죠. 그죠? 네, 굉장히 큰 장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의 코드가 계속 유지되다가 결국 최종적으로는 어떻게 됐냐? 4번의 형태가 된 거죠. A에 점 찍고 프린트라고 하고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근데 여기서 물론 지금 이렇게 하면은 에러 나요. 왜냐면 이 프린트 함수는 매개 변수로 이런 구조체 유저 데이터 구조체에 대한 객체 주소를 받으니까.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재밌는 건 뭐냐면 이 코드가 되게 어색하다는 거예요. 굉장히 어색해요. 예를 들면 내가 집에 가는데 우리 집 주소를 모르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이게 내가 집에를 가는데 집 주소를 몰라서 내비키고 가는 느낌이에요, 진짜. 그러니까 뭔가 이상한 거죠. 왜냐면 A의 멤버인 프린트라면서 어찌 A라는 객체 A의 주소를 모를 수 있냐는 거죠. 그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게 어색하니까 없애버린 거예요. 근데 자, 여기서 일로 넘어갈 때 생각해 보세요.
이게 1로 바뀌었다는 건 이 함수 대신 이게 이 안에 속했다라는 걸 이렇게 문법적으로 보이기 위한 거지, 매개 변수로 이게 넘어가야 되는 게 뭐 빠질 수는 없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실제로는 이렇게 작동을 해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네 번째처럼 바꿔놓은 게 요게 정확하게 딱 C++ 스타일이에요. 이때 이 함수를 이 데이터 안에 들어있는 함수라고 멤버죠. 그래서 멤버 함수, 다른 말로는 메서드라고 이제 부르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일단 여기까지. 자, 지금 이거는 이렇게 빌드를 해보면 이제는 저건 에러가 나니까, 자, 여기서 되게 재밌는 사실은 C++는요 대단히 재밌는 게 이게 웃겨요. C++은 뭐가 웃기냐, C++에는 구조체가 없어요. 엄밀히 말해서 다 클래스입니다. 왜 그러냐면 C++에서 C 언어에서는 예를 들면 struct라는 키워드 지워버리고, 예? 이래 놓고 이걸 쓰잖아요. 그럼 에러 나요. 여기다 대고, 왜냐면 여기다 struct라고 이렇게 써줘야 돼. 이렇게, 그죠? 이렇게 써야 돼요, C 언어는. 근데 지금 아까 보셨다시피 제가 이걸 빼도 오류가 안 나죠, C++은. 그리고 더 재밌는 건 뭐냐면 이걸 아예 지워버리고 지금 이 함수 있죠, 이걸 컨트롤 X로 잘라가지고 이 안에다가 집어넣어도 심지어 들어가. 이렇게. 심지어 이걸 제가 F7 빌드 눌렀더니 들어가지죠. 오류가 나는데 어디서 나냐, 이게 오류인 거지. 이제 멤버니까, 멤버가 아니니까 이게.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오류 상황이죠. 요거 이제 사용자 코드 쪽에서 나온 거니까 일단 얘도 잠깐 줄여주고. 어떻습니까? 너도 그렇지, 너도 이렇게 해보니까 어때요? 자, 어떻다? 이렇게 빌드를 해보니까 에러가 없더라 이거야. 자,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건 뭐냐면 일단 여기서 이름 요거는 좀 프린트로 빼버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이 안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여기에서 사실은 매개 변수로 뭔가 인스턴스의 주소를 받았는데, 그랬죠? 받았죠? 그랬는데 그래서 그 포인터 접근을 통해서 이렇게 썼잖아요. 근데 재밌는 거는 이게 멤버가 되는 순간 이걸 지울 수가 있어요. 이걸 지울 수가 있다. 무슨 얘긴지는 조금 있다가, 무슨 얘긴지는, 자, 저렇게 된 게 있는데 잘 보시면 여기에다가 제가 보이드로 이렇게 프린트 2라는 함수를 하나, 매개 변수가 이렇게 없다고 할게요. 이렇게. 근데 여기서 프린트 F 함수를 부르는 건 똑같은데 차이가 있다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이렇게. 자, 이렇게. 그러면 재밌는 건 이걸 빌드하면 오류가 안 나는데, 여기서 NAG하고 assetName은 여기 보면 얘가 속한 데가 여기죠? 이거 assetName 있죠? 그게 이거예요. 이제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얘는 print2는 유저 데이터 구조체 멤버죠? 그죠? 그 멤버 함수잖아요. 그래서 이때 이 식별자 멤버의 이 멤버 함수니까 다른 멤버에 접근이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뭐 이런 식으로 포인팅을 하지 않아도 이게 겉으로는 이렇게 보이지만 실제로 뜯어보면 나중에 이렇게 돼 있어요. 예, 이 얘기를 하려면 이제 디버거로 뭔가를 좀 봐야 되는데, 정말 재미있는 사실은 뭐냐면 이게 정말 재미있는 사실은 이렇게 된다 이거죠. 스트럭트하고 써 있잖아요. 이거를 딱 클래스라고 바꿔도 이게 성립한다는 거죠. 자, 클래스라고 바꿔버려도 성립한다는 건데, 다만 클래스라고 썼으면 접근 제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퍼블릭이라고 하나만 좀 써주면은, 이것만 써주면은 기존의 구조체랑 완전히 똑같아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기를, 클래스라고 하는 게 처음 이해를 못하겠으면 구조체인데 함수가 멤버로 들어가 있는 구조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다. 자, 주의사항은 이 코드에서 주의사항은, 네,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여기서 굉장히 주의하실 점은 바로 이 점. 여기서 보시면은 지금 여기 NAG 있죠? 이게 어떤 거냐면 요거라는 거. 그죠? 그 다음 여기에 SZName은 어떤 거? 이거라는 거. 그러니까 멤버 함수 메서드 내에서 이렇게 이 안에 써 있는 것이 이
같은 멤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이게 또 골치 아파지죠. 조금 헷갈려요. 식별자 검색 순서 문제가 조금 골치 아파질 수도 있죠. 자, 이 내용을 잠깐 뜯어서 봐야 되겠는데 뭘 뜯어볼까? 자, 여기서 이 내용을 좀 보여드릴게요. A라는 게 있는데 A라는 유저 데이터 클래스의 인스턴스죠. 그러면 저기다 대고 A에다가 점 찍고 자, 프린트 함수를 콜을 하려면 $A 이렇게 해야 되지만 A의 멤버 중에 print2 함수는 그냥 이렇게 불러도 돼요. 그러면 둘 중 어떤 경우건 결국 화면에 20살 홍이라고 찍히는 건 똑같다 이거지. 기능적으로 완전히 같은데 이걸 디버그 모드로 돌려서 보면 F4키 눌러서 그럼 보면은 A의 주소가 있겠죠? 객체 주소가. 그럼 제가 주소창에 조사식에다 한번 써볼까요? A 주소가 0018FF04 나왔어요 지금. 그럼 이게 가서 보면은 여기 홍 해가지고 20살 이렇게 들어가 있네요. A의 주소가 여기입니다 지금. 그러면은 중요한 건 0018FF04라는 걸 좀 기억하셔 달라는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 print라는 함수를 콜하면 어떻게 될 거냐? F11 쫓아가 보면은 이 안에 진입하겠죠. F10 들어가서 진입했어요. 그럼 여기에 $p user라는 포인터가 있는데 근데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값이 뭐가 들어가 있어요? 0018FF04 들어가 있죠. 당연한 것이 여기서 A의 주소 0018FF04였잖아요. 이걸 여기 넘겼으니까 자, 글씨가 좀 이상하게 순서가 들어갔죠? 리틀 엔디한 방식을 쓰니까 당연히 이런 거고. 그래서 여기 쫓아 들어간 거고요. 여기 들어간 거고. 그래서 이 내용을 보니까 여기에 이렇게 파라미터의 주소가 넘어오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P유저를 따라가서 NAG를 찍으면은 이 주소를 따라가서 0018FF04까지 가가지고 FF04 가서 여기서 이제 얘네들을 출력하게 되겠죠? 자. 제가 진짜로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이게 넘어가, 이제. 넘어가요. 그런데 이 printf2 함수 있죠? 이 함수를 F11 또 쫓아 들어가 보면은, 여기 들어가서 F10 들어가 보면은, 이 안에서 이 함수에서 뭔가를 부르고 있는데, 자, 한 가지 요거 하나 확인해야 되겠다. 이게 지금 지역 변수가 없으니까 확인이 안 되는데, 인티저 nData라고 선언하고 제가 5라고 넣어놓을게요. 이걸 똑같이 여기다가 내놓을게요. 자, 여기다 브레이크 포인트 걸고 제가 다시 한 번만 보여드리면 이 함수가 불렸을 때 F10 들어가니까 여기서 이제 지역 변수 $nData라고 찍었더니 주소가 나오죠. 그게 여기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5 들어갈 건데 F10 들어갔죠. 근데 잘 보니까 그 밑에 뭐가 있어요? 0018FF04가 들어있죠. 어머, 이건 뭐였어요? 네, A라는 유저 데이터 클래스 인스턴스의 주소였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겨서 겉으로 보기에는 주소가 넘어가지 않는데 실제로 메모리를 보면 주소 넘어가는 게 보인다 이겁니다. 디버깅을 이제 스택 메모리를 뒤지면 저렇게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아무튼 언어의 문법상 이렇게 돼 있을 뿐이지 방금 설명해 드린, 그러니까 실제로는 인스턴스의 주소를 매개 변수로 넘긴다. 그래서 여긴 안 보이죠? 그래서 이 $A를 뭐라고 부르냐면 안 보인다. 그래서 히든 파라미터라고 불러요. 이걸. 그리고 이 히든 파라미터로 넘어온 즉 인스턴스의 주소죠. 그걸 담고 있는 포인트가 바로 함수 내부에 있는 이 안에 있는 나중에 배우는데 디스 포인터라는 게 있는데 이 디스 포인터라고 하는 게 그 객체 자체를 가리키는 즉 매개 변수로 넘어온 이 $A를 가리키는 포인터가 되죠. 그래서 사실은 이 print2라는 게 정확히 얘기하면은 여기에 이렇게 쓸 게 아니라 이래야 되는 거거든요. 디스 해가지고 이렇게 써야 돼요. 이렇게 해야 된다. 자, 지금 이 코드를 이해하면은 나중에 배울 디스 포인트까지 한 번에 이해가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객체의 구조를 조금 내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니까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뭐 요 정도면 충분히 설명이 되지 않았나 싶네요. 그래서 지금 책에 있는 이 내용은요, 방금 제가 설명한 것들은 이제 그 풀어놓은 것들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뭐 클래스 어떤 기본 문법이라든지 요거는 조금 설명이 더 필요할 것 같은데, 요거는 뭐 나중에 설명을 하도록 하죠. 일단 뭐 여기까지는 딱 끝이 나지 않았나 싶네요. 지금 이 코드 반드시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강의 보신 분들도 복습 차원에서 이 책 요 3-1 반드시 좀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여기까지 질문이요? 자, 우리 수강생 여러분 질문 없으십니까? 네, 다들 조용하시네요 오늘. 질문 없으신가요? 빵님, M이요? 미요? M이가 뭐예요? 이건 모르겠는데 저도. 씨뿔뿔에 미? 이건 없는데. 네. 자, 채규님은 뭔가, 네, 잘 알아두시면 좋을 거고, 캐삭방님은, 요점은 매개 변수로 본인의 주소를 넘기는 거다. 그러니까, 멤버 접근 연산자의 왼쪽에 이제 인스턴스가 오죠? 이것에 주소를 어떤 메서드가 있으면, 여기 함수에 여기 주소로 이렇게 안 보이게 넘긴다는 거죠. 그렇죠. 앞에 나와서 생략해도 코딩인데 정해졌으니까 안 써도 되게. 그러니까 굳이 눈에 보이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굳이.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것보다 이렇게 봐도 똑같으면 이런 거 안 써도 좋잖아요. 이런 거. 어차피 똑같은 거라면. 그죠? 예. 그렇게 하려고. 더 매끄러워 보이게 만든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렇게 해결이 되는데 내부적으로는 그런데 겉으로는 안 그런 것처럼. 사실은 이런 게 그래서 약간 혼돈이 오기도 하죠. 혼란이 오기도 하는데 헷갈려요. 좀 헷갈리는데. 네. 어쨌든 캐석방님 지금 제대로 이해하신 것 같은데. 네. 참고하시고요. 자, 혹시 또 다른 질문. 네, 빵님 저 미는 모르겠는데 미라는 말은 미하고 디스가 같은 거죠 하시는데 미라는 말은 씨뿔뿔에 없습니다. 아까 그 3번까지라는 게 지워버렸네. 그렇죠. 근데 아마 3번까지가 이걸 거예요. A에 프린트 해놓고 여기서 이제 앰퍼샌드 A 이거였죠. C 언어에서 이렇게 되고요. 실제로 이렇게 많이 썼어요 옛날에. 그리고 리눅스 안에는 이런 코드가 많이 있어요. 리눅스 커널 코드 같은데. 네, 참고하십시오 최규님. 그다음 유리겨자님, 예. VBA요? VB라는 게 여기서 VBA가 뭐 말하는지 모르겠네. 비주얼 베이직이요? VBA에서 VBA? 네. 이걸 제가 몰라서 뭐라고 참, 네. VBA가 뭔가요? VBA. 네. A가 뭔지 모르겠어요. 보통 VB 그럼 윈도우에서는 비주얼 베이직인데, 거기에서는 미라는 표현이 나옵니까? 엑셀 플러스 VBA요? 근데 그쪽은 제가 안 해봐서 모르겠어요. 그거 확인한 적이 없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네. 그거는 제가 몰라서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네. 일단은 아쉽지만, 네.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가 없네요. 네. 제가 이게 엑셀하고 비배를 안 해봐서, 요거 두 개 합치면 아주 어마어마하게 강력하긴 하죠. 네. 네, 같은 거 같네요. 네, 알겠습니다. 저도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다른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이요? 네, 질문 없으십니까? 네, 그러면은 가제는 심편이 앰퍼샌드 A, 그러니까 인스턴스 A의 주소죠? 네, 그걸 넘기죠. 그리고 네, 넘기죠. 호출자 쪽에서 넘기도록 되어 있었죠. 이렇게. 근데 이렇게 안 해도 실제로는 이렇게 된다죠. 똑같다.
클래스나 구조체는 A도 값이 동일하지 않냐. 가제는 심편 여기서 A라는 게 이 인스턴스 A 말하는 거죠. 값이 동일하지 않냐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네요. 클래스나 구조체는? 아니죠. 그렇진 않죠. 예, 아니죠. 절대 아니죠. 클래스라고 하더라도 A하고 A는 같을 리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게 되게 만들 수는 있어요. 이게 같은 게 되도록 그렇게 만들 수는 있는데 지금 이거 에러예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돼요. 비교 대상 자체가. 이게 보면 문법 자체가 네, 허용되는 변환이 있네 없네. 이게 말이 안 되는, 왜냐면 이런 게 비교 연산자의 피연산자가 될 수도 없고요. 네, 이거 아닙니다. 가재는 심표님 잘못 하시는 것 같아요. 이거는 말이 안 됩니다. 네. 예, 이건 말이 안 된다. 네, 이건 아니다. 잘못 하시는 거다. 네. 그렇게 말씀해 주시겠네요. 네, 또 다른 질문 없으신가요? 자, 그러면 일단 녹화는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